오부 태양계와 화성. 이 화성의 명칭 및 개요. 화성은 밤하늘에서 불그스름한 빛을 띠는 행성이기 때문에 로마 신화의 전쟁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한자 문화학권의 화성이란 명칭은 오행 중 하나인 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화성을 재화나 병난의 징조를 보여주는 별로 여겨져 붙은 이름이라 합니다. 여러분, 외계인 하면 어느 행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화성이 아닐까요? 많은 영화에서 외계인은 화성 출신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탐사선을 통해 화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화성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생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이었기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늘 화성을 중심으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현재 과거의 물의 흔적이 밝혀지며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무섭고 두려웠던 존재에서 이제는 인간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친근한 행성이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화성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떠나보시죠.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으로 산화철로 인한 붉은 빛이 감도는 행성입니다.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내 모든 행성 중 표면 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행성이며 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테라포밍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인류 문명의 우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천체입니다. 화성의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24시간인 지구와 비슷하며 공전 주기는 약 687일로 지구보다 약 1.88배입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극관이라는 거대한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있으며 이는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지며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 달과 금성 그리고 목성 다음으로 박습니다. 대기권은 이산화탄소와 소량의 질소, 아르곤 그리고 극미량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가 희박해진 이유는 태생적으로 작은 질량으로 인해 중력이 약하여 산소와 같이 분자량이 적은 기체를 많이 잡아둘 수 없음과 동시에 화성의 핵이 식어버린 상태이므로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의 8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렇게 약한 자기장으로는 태양풍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할 수가 없어 대기가 거의 다 날아가 버려 화성에는 공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물과 생명체. 물은 생명체에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죠. 물론 우주 어딘가에 몸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유황으로 숨쉬는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관찰한 모든 생명체는 모두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 가설은 기각됩니다. 2008년 8월 1일 나사에서 화성의 물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덕분에 화성의 생명체 탐사가 활기를 띠게 되지만 다세포 생물 이상은 그리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과거 화성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세포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인데 예제로 크레이터는 고대 화성에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 지형이므로 지구의 생명체와 비슷한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했었는지 탐사하기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3. 화성행 유인 우주선은 가능한가? 화성은 현재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이며 무인 탐사선이 아닌 사람을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약한 자기장으로 인해 태양풍에 의해 대기가 쓸려나가고 방사선이 표면에 직격으로 쏟아지며 그렇게 쓸려나간 대기로 인해 그 밀도가 옅어 산소도 극미량만이 존재합니다. 특히 방사선은 지구의 50배에 달하며 만약 사람이 3년 동안 체류한다면 이들은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에게 허용한 방사 능량의 평생치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은 독성이 강한 과염소 산염으로 가득 차 있고 질소 화합물도 전무해 식물을 키우려면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모래 폭풍도 문제입니다. 화성의 대기가 얕기 때문에 영화 마션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 세기가 딱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엄청나 3에서 5년 주기로 행성 전체를 덮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건설되는 화성 기지는
작고 창문이 없으며 조그마한 원자력 발전기로 연명하고 방사능으로부터 탐사대를 보호하기 위한 흙이 두껍게 쌓여있는 무덤과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태양계에서 가장 만만한 환경 조건인 것입니다. 다른 지구형 행성이나 위성들은 표면에 유인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갈 수도 없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계획. 스페이스X에서 화성 이주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 중이죠. 스타쉽 발사 시스템 개발은 그 첫 단계로 화성 유인 탐사가 달 착륙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곧바로 거주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착륙 예정 지역도 선정된 상태인데 올림푸스 화산의 관광지 개발을 언급하는 등 장소 선정의 관점부터 이미 과학 탐사라기보다는 신도시 건설 예정 후보지 선정을 보는 듯합니다. 4. 탐사. 태양계를 통틀어 화성 탐사가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는 1965년경에 메리너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메리너가 보내온 이미지는 지금 보면 어딜 봐서 저게 화성인가 라고 할 정도로 화질이 형편없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화성 탐사는 유독 실패율이 높습니다. 더 먼 거리의 목성, 토성 등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실패가 30% 정도지만 러시아는 무려 91%가 실패했습니다. 유럽도 성적이 좋지 않아 60%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화성인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이를 소재 삼아 화성인들이 탐사를 방해한다는 풍자글이 실리기도 하죠. 중국은 텐원 2호를 발사했는데 여기에는 표면 탐사 로버도 탑재되어 있었으며 2021년 5월 15일에 성공적으로 착륙함에 따라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착륙은 성공했으나 통신두절로 작동을 못해서 작동 성공은 세계 두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5. 화성의 석양은 푸른색. 위 사진과 같이 화성은 지구와 반대로 석양이 푸른색입니다. 이유는 대기층이 너무 얇아서 낮이나 저녁이나 장파장이 산란되지 않으므로 단파장에서 나타나는 푸른색만이 계속해서 남기 때문이죠. 6. 화성 라이트 형제의 재탄생. 인류는 왜 1분도 안 되는 비행에 열광하는가? 무인소형 헬리콥터 인저니워티는 지난 2월 18일 화성에서 라이트 형제의 순간을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 라는 관심 속에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인류가 만든 동력 비행기가 지구 밖 천체에서 비행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사용했던 플라이어 1호기의 조각이 인저니워티에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성 대기에서 헬기를 띄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화성 대기 밀도는 지구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헬기는 날개 주변으로 공기가 빠르게 흘러가야 공중으로 기체를 띄울 수 있는 양력을 만드는데 화성 대기에서는 공기 힘으로 양력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사 과학자들은 인저니워티를 매우 가볍게 만들고 날개의 회전 속도를 높여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인저니워티의 날개는 이번 비행에서 1분에 2,500번씩 회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비행은 자율 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와 화성 간 거리는 현재 3억 km가 조금 안 되는 것에 반해 화성에서 지구로 전파가 오는데 5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조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 비행 성공으로 행성 탐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인류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과 탐사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지구 밖 우주 공간에서 인류는 미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